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12초 동안 여러분께 뭔가를 해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3일 전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보세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이웃분의 성함은요? 만약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가장 초기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바로 여기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바로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 평생 들으실 건강정보 중 가장 중요한 12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78살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오셨죠? 박 여사님은 따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어디 사는지도 기억 못하셨어요. 자신의 손을 보시고는 이게 누구 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박 여사님은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혼자서 장도 보시고 가족들 식사도 준비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하셨죠. 악화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가족들은 독극물이라도 먹으신 게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의 현실입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몇 년의 경고 기간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릴 때쯤, 열쇠를 찾지 못할 때쯤,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릴 때쯤이면 이 병은 이미 10년에서 20년 동안 조용히 여러분의 뇌를 파괴해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만약 50살이 넘으셨다면 38%의 확률로 이미 여러분의 뇌에 독성 단백질 침착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끼실 겁니다. 내일도 괜찮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시한폭탄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지금 9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170건의 새로운 사례가 진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정말 두렵게 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중 83%가 너무 늦을 때까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죠.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유전적 운명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직접 수행한 연구를 포함한 최신 연구들은 알츠하이머병이 단순한 기계적 고장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우리가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통해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시스템은 30%의 능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그 단백질들이 파이프 속 녹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층층이 여러분의 신경세포들이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을 때까지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기억이 영원히 사라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청소 시스템을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2분만 투자하는 3가지 간단한 기법만으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뇌가 이 독성 단백질들을 강제로 씻어내도록 할 수 있다면요. 제가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분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정확한 2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실제 사람들로부터 나온 입증된 임상관찰입니다. 3주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68살이셨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시더니 딸의 전화번호를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하는 딸이요. 1000번도 넘게 눌렀던 번호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갑자기요.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23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오늘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정신, 독립성,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는 단백질 침착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동안, 주무시는 동안,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끈끈한 덩어리들이 거미줄처럼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감싸고 뇌세포의 생명을 하나하나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 뒤에 숨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력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해마의 신경세포 중 40%까지를 잃은 상태입니다. 40%요?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뇌 부위입니다.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은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어떤 증상도 나타나기 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에는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뇌의 야간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독성 노폐물을 쓸어내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50살이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청소 시스템은 30%의 효율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거돼야 할 위험한 단백질의 70%가 여러분의 뇌에 남아서 해마다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서울 인지건강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활동의 특정 순서가 이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그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분이 걸립니다. 2주 동안 매일 아침 단 12분이면 제 환자분들에게서 관찰한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여러분의 뇌 림프계는 밤 동안의 청소 모드에서 낮 활동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올바른 일들을 하시면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최대 3배 더 많은 독성 단백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과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 그 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대폰을 집어 들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인 무언가를 하실 겁니다. 뇌척수의 흐름을 60% 증가시키는 특정 호흡 패턴을 수행하실 겁니다. 이 액체가 바로 독성 단백질을 뇌에서 배출시키는 물질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뇌척수액은 호흡과 심장 박동에 의해 밀려나가며 파동을 이루며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아침 첫 시간에 얕은 호흡을 합니다. 이런 얕은 호흡은 약한 파동을 만듭니다. 하지만 특정 리듬으로 깊게 숨을 쉬면 뇌의 조직을 통과하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끈적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잡아서 혈류로 밀어내어 제거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성,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던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9일 만에 강남에 있는 집에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20년 전 딸의 옛 학생증 번호까지 기억해내셨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번호를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아침 일과의 두 번째 중요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운동이면 다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20년간 신경학 연구를 한 결과 대학병원의 제 동료들조차 놀라게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수행하는 운동의 시간과 종류가 뇌가 스스로 청소하느냐 아니면 독성 단백질 아래서 천천히 질식하느냐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여러분의 뇌 림프계는 최고 청소 능력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24시간의 잠재적 보호 기회를 낭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잘못된 종류의 운동을 하면 실제로 이득을 역전시킵니다. 독성 단백질을 배출하는 대신 신경 조직 깊숙이 밀어넣게 됩니다. 저는 박 씨라는 68세 강남의 사업가를 통해 이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좌절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40분간 조깅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영양제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 잡은 회의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부인이 모든 것을 적어줘야 했습니다. 그의 일과를 검토했을 때 숨겨진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격렬한 유산소 운동이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그의 시스템을 코르티솔로 범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청소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려 했지만 강도 높은 운동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림프 흐름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생각하면서 매일 뇌의 배수 시스템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그의 아침 조깅을 중단시키고 제가 미세 동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의미의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뇌척수의 흐름을 자극하도록 정밀하게 조정된 신체 활성화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드린 전략적 수분 섭취를 마치는 순간 3가지 특정 미세의 동작 순서를 수행하실 겁니다. 각 동작은 단백질 제거와 관련된 다른 신경 경로를 목표로 합니다. 각 동작을 정확히 90초간 하실 겁니다. 더도 덜도 말고요. 이 단계에 총 4분 30초가 소요됩니다. 첫 번째 미세의 동작은 느린 목 회전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오른손을 심장에 올려놓으십시오.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5을 세십시오. 완전히 회전한 상태에서 2초간 유지하십시오. 5을 세며 중앙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같은 타이밍으로 왼쪽으로 회전하십시오. 심장에 올린 손은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작 중 미주신경 긴장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수용성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이 척추동맥을 자극하고 가장 중요한 청소가 일어나는 뇌간으로의 혈류를 향상시킵니다. 이 주기를 90초간 반복하십시오. 두 번째 미세 동작은 호흡 조정과 함께하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같은 자세로 서 계십시오. 4를 세며 천천히 발끝으로 올라가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최고점에서 2초간 유지하십시오. 4를 세며 내려가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은 종아리 운동이 아닙니다. 이 동작은 하체에 펌프 작용을 만들어 정맥 환류를 돕고 적절한 뇌척수액 순환에 필요한 압력 구배를 향상시킵니다. 호흡 조정이 흉곽 내 미세한 압력 변화를 만들어 이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이 동작을 90초간 하십시오. 세 번째 미세의 동작은 앉아서 하는 척추 파동입니다.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양손을 무릎에 올려놓으십시오. 천천히 허리를 아치형으로 만들며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고 가슴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런 다음 동작을 반대로 하여 척추를 둥글게 만들고 골반을 안쪽으로 집어넣으십시오. 가능한 한 천천히 움직이며 각 방향으로 50초씩 걸리도록 하십시오. 이 부드러운 척추 관절 운동은 전체 척추를 따라 뇌척수액을 이동시키고 액체가 뇌의 청소 채널로 흐르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이제 이 아침 일과의 세 번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고하건대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작업한 내용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실 5분의 시간대가 제가 말하는 뇌보 골든타임입니다.
아침 6시 30분에서 6그릇 사이 여러분의 뇌 림프계통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을 뇌 쓰레기 처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이 청소 메커니즘이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직접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소 과정은 깨어난 후 정확히 90분 동안 계속됩니다. 단, 방해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 청소 과정을 망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깨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액체의 충격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뇌에서 노폐물을 운반하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화 시스템이 갑자기 활성화되면 혈액이 뇌에서 위장으로 몰려가서 림프 배출이 완료되기 전에 차단됩니다. 셋째,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밝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청색광 스펙트럼은 즉시 뇌에 멜라토닌 생산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멜라토닌은 이 골든타임 동안 림프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200명의 환자를 관찰한 후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밤새 실온에 놓아둔 물입니다. 왜 300ml일까요? 이것이 혈관 수축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뇌 조직을 제수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에 천일염 4분의 1 티스푼을 추가하세요. 나트륨은 뇌 통로를 통해 뇌척수액이 이동하도록 하는 삼투압 구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제가 두개골 배출 자세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세요. 침대에 다시 누워서 발 아래에 베개 2개를 놓아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올리세요. 머리 아래에는 얇은 베개 하나를 놓으세요. 이 자세로 정확히 7분간 유지하세요. 이 자세는 중력을 이용하여 뇌에서 림프계통을 통해 혈류로 노폐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이 자세에서 눈을 감고 깊게 12번 호흡하세요. 들이마실 때 5까지 세고 내쉴 때 7까지 세세요. 긴 날숨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은 뇌 노폐물 제거를 담당하는 혈관의 확장을 직접 제어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두개골 배출 자세를 완료한 후 45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금식 시간 동안 뇌는 소화의 자원을 전환하는 대신 청소 주기를 완료하는 데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전환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첫 식사에는 최소 20g의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오메가3가 림프 통로의 윤활유처럼 작용하여 유연하고 열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따뜻한 두유에 섞은 간 아마씨 3테이블스푼 또는 구운 고등어 2조각입니다. 튀기지 마세요. 굽는 것은 지방산 구조를 보존합니다. 튀기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통로를 막는 트랜스 지방을 생성합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서 온 박 씨라는 74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초기 단계 단백질 축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2주 이내에 그녀는 뇌안개가 걷히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3개월 후 후속인지 검사는 기억 회상에서 19%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2주 아침 루틴의 4번째 중요한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를 보호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경 활성화 순서라고 부르는 것과 결합된 전략적 수분 공급 타이밍입니다. 순서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 루틴의 7분에서 10분 사이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도 아닙니다. 실온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뇌를 씻어주고 독성 단백질을 운반하는 액체인 뇌척수액이 느려지고 농축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조직에 앉아서 플라크를 형성하기를 기다리는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뇌의 작은 모세혈관이 조여집니다. 청소 과정이 멈춥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를 마시면 몸이 열을 처리하기 위해 소화계로 혈류를 전환합니다. 다시 뇌가 우선순위를 잃습니다.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몸의 방어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12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혈액량이 심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뇌로의 순환을 개선하기에 충분히 증가합니다. 저는 이 조언을 무시한 서울의 제 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강남구에서 온 68세 여성 박 씨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와서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더 빨리 깨어나고 신진대사를 높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초기 단백질 침착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거기 있었고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분 공급 타이밍을 그녀에게 설명했을 때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물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볼 만큼 저를 신뢰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기억 회상이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 후속 인지 검사는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백질 침착물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부 지표들은 더 효율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물을 마신 직후 제가 신경 활성화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체에서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로 직접 신호를 보내는 5가지 특정 미세 동작들입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거나 칼로리를 소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특정한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전기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 오른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돌린 다음 왼쪽 발목을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왜 반대 방향일까요? 뇌에서 교차 측면 자극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발목은 왼쪽 뇌 방구로 신호를 보냅니다. 왼쪽 발목은 오른쪽 방구와 소통합니다. 이러한 양측 활성화가 바로 신경망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치매에 앞서 나타나는 경직된 사고 패턴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 동작.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만집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20번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뇌량을 가로질러 뇌방구들이 소통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지만 이러한 동작들이 활동적이고 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세 번째 동작.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를 버팁니다. 발을 바꿉니다. 이 균형 도전은 손해를 활성화하고 뇌가 공간 정보와 신체 위치를 처리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처리는 광범위한 신경 협력을 필요로 하며 기존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장 인자를 생성합니다. 이 동작들은 총 4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가 뇌가 보호에 가장 수용적인 때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단계이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뇌에 치명적인 단백질 침착물이 계속 축적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창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며
깨어난 후 정확히 12분에서 15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특정 시간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처음 뜨면 뇌의 청소 메커니즘인 글림프계가 밤 동안 여전히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독성 노폐물 단백질을 씻어내는 배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깨어난 후 15분 이내에 이 시스템이 하루 종일 완전히 닫힙니다. 15분. 그것이 황금창입니다. 놓치면 23시간의 잠재적 뇌 청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 동안 무엇을 할까요? 제가 3중 활성화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제 가장 나이 많은 환자는 87세이며 양쪽 무릎에 심한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도 아닙니다. 실온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뇌척수액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를 너무 일찍 촉발하여 뇌에서 혈액을 빼앗아 갑니다. 실온물, 정확히 300ml는 글림프계를 추가로 8분에서 12분 동안 열어두는 완벽한 압력 조건을 만듭니다. 마신 직후 경추 나선 동작을 수행합니다. 필요하면 균형을 위해 벽 근처에 섭니다. 매우 천천히 고개를 편안한 만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3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왼쪽으로 돌립니다. 3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고개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 천장을 봅니다. 3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숙여 턱을 가슴에 댑니다. 3초간 유지합니다. 이 전체 순서는 30초가 걸립니다. 3번 반복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동작들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뇌척수액의 부드러운 압력 변화를 만듭니다. 이 압력은 펌프처럼 작용하여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끼는 좁은 통로를 통해 액체를 밀어냅니다. 뇌 스캔을 받습니다. 이 아침 프로토콜을 단 2주만 시행한 후 우리 관찰 그룹에서 뇌척수액의 유속이 41% 증가했습니다. 3중 활성화 순서의 마지막 부분은 인지불꽃 운동입니다. 이 황금 창 내에 5가지 다른 유형의 기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근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갑니다. 컵, 책, 무엇이든지요. 5초 동안 봅니다. 눈을 감고 그것의 색깔을 소리내어 설명합니다. 그것이 시각 기억입니다. 이제 이틀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회상합니다. 소리내어 말합니다. 그것이 일화 기억입니다. 30에서 20까지 거꾸로 셉니다. 그것이 작업 기억입니다. 한국의 새 도시를 말합니다. 그것이 의미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들어 왼쪽 귀를 만지고 왼손을 들어 오른쪽 귀를 만집니다. 5번 번갈아 합니다. 그것이 절차 기억입니다. 물에서 목 동작, 인지 운동까지 이 전체 순서는 정확히 11분이 걸립니다. 깨어난 후 15분 창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6분이 아닙니다. 20분이 아닙니다. 최대 15분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70세의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셔서 겁에 질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잊고 매일 열쇠를 잃어버리고 손주들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5번째 단계만 2주 동안 시행한 후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6주 후에는 15자리 전화번호를 첫 시도에 암기했습니다. 이 황금창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단 하루 아침이라도 이 창을 놓치면 뇌 청소를 하루 전체만큼 후퇴시킨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약속하세요. 이제 2주 아침 루틴의 6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요소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중요성을 설명할 때까지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수분 섭취 타이밍, 제가 약속드리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밤새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가장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잠을 주무실 때 뇌는 글림프계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을 뇌 쓰레기 처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동안 이 시스템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씻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바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이 청소 시스템이 몇 분 안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밤새 풀어진 모든 독소들이 뇌 조직에 다시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상 후 첫 30분이 뇌 건강에 절대적으로 황금 시간인 이유입니다. 무엇을 마시는지, 언제 마시는지, 얼마나 마시는지가 그 단백질들이 완전히 배출되는지 아니면 신경세포에 다시 정착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십니다. 재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깨어나려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또 다른 재앙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글림프 배출 과정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질하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휴대폰 보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는 처음보다 약간 따뜻해야지 하며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왜 이 특정 온도일까요? 미지근한 물은 5분 이내에 위벽을 통해 흡수되어 신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혈류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혈액에 들어가면 즉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뇌 척수액 압력을 적절히 높여서 풀어진 독소들을 림프관을 통해 밀어냅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배출 경로가 좁아집니다. 뜨거운 물은 땀을 나게 하여 뇌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오직 이 정확한 온도에 미지근한 물만이 완전한 뇌 해독에 필요한 부드러운 수압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단한 변화를 실천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가 2년 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8세셨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돌아오는 데만 30분이 걸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억력 검사는 초기인지 저하 징후를 보였습니다. 아침 습관에 대해 여쭤봤더니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 2잔을 마신 다음 아침 식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꾸게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300ml를 먼저 마시고 15분 기다린 후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분이 놀라서 전화하셨습니다. 아침 뇌 안개가 사라졌다고요. 3개월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42%나 향상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수분 섭취 타이밍의 힘입니다. 비싸거나 복잡한 것을 생활에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눈을 뜨고 5분 이내에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30분이 지나면 이미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글림프계가 닫혔습니다. 그 단백질들이 다시 정착했습니다. 뇌의 자연적인 청소 주기를 낭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주방에 가십시오.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십시오. 식을 끓는 물이 아니라 정확히 적당한 온도로 든 물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으십시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그 300ml를 완전히 마시십시오. 물이 몸속을 지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로 이 순간 알츠하이머 단백질을 뇌에서 적극적으로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행동 없는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손상이 일어난 후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방에 대해 읽었고 건강한 습관에 대해 들었지만 실제로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앞에 앉아서 손주 이름을 잊고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들 눈에 담긴 후에는 제가 여러분이 절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첫째,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호흡 순서를 수행하십시오. 코로 깊게 5번 숨을 쉬고 각각 4초간 멈추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특정 패턴이 뇌의 청소 메커니즘인 글림프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루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하십시오. 둘째,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미세 움직임을 수행하십시오. 발가락을 10초간 움직이십시오. 발목을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십시오. 주먹을 쥐었다 10번 펴십시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수면 후 즉시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하며 이때가 아침인지 둔화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셋째, 일어서고 3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상곤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상곤물입니다. 이 특정 타이밍과 온도가 최적의 흡수를 가능하게 하고 밤새 뇌에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앞서 설명드린 목 회전 순서를 수행하십시오. 경동맥을 통한 혈류가 방해받지 않도록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입니다. 다섯째, 30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흡수 가능한 단백질 60g입니다. 계란 2개, 두부 1접시, 생선 작은 조각. 이 식사 시간대가 중요한 이유는 뇌는 아침의 최고 회복 단계에서 이러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여섯째, 정확히 5분 동안 기억력 활성화 운동을 하세요. 감사한 것 10가지를 말하고 전날의 구체적인 기억 3가지를 자세히 떠올리고 오늘 할 일 3가지를 계획하세요. 이러한 의식적인 회상 연습은 알츠하이머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바로 그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7째, 밖에 나가서 단 3분 동안 자연광을 쬐세요. 흐린 날에도 말입니다. 이것은 수면 중 뇌의 청소 주기 타이밍을 조절하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합니다. 이 전체 루틴은 12분이 걸립니다. 수십 년의 인지 기능, 저하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12분입니다. 이제 강남에 사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68세의 저를 찾아오셨는데 언니가 막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미 약속을 잊어버리고 열쇠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70세가 된 박 여사님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온 가족의 일정을 관리하시며 최근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뇌 스캔 결과 기억 중추의 활동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꾸준히 실천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씩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만이 아닙니다. 신경 경로 변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 14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제가 이 프로토콜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한국 환자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20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봐왔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루틴을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 자녀들, 손주들 모두가 여러분이 12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인생을 바꾸는 예방법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12분 아침 루틴 중 내일부터 시작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호흡 운동, 미세 움직임,
아니면 전략적 수분 섭취?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뇌 건강에 대해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